자, 안녕하세요. 규현쌤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12페이지, 교재 12페이지에 있는, 자, 화학식과 화학식량, 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화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번 단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화학은요, 전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1단원에서 나오는 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계속 3단원에서 나오고요. 4단원에서도 나오게 되거든요. 2단원? 물론 2단원 정도는 그래도 물러도 되거든요. 그쵸? 거기는 이제 분자 구조랑 이제 물질, 성질 뭐 요런 걸 다루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제 관련이 적긴 한데 심지어 거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단원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무조건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초를 공부하기 위해서 화학식량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화학식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우리가 이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말 그대로요. 물질을요. 식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들을요. 뭐를 이용해서?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낸 식. 미안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화학식에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의 여러 가지 종류 차근차근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분자식입니다. 자, 이 분자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분자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종류와 뭐까지요? 개수까지 나타낸 식을요,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자,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에탄올 같은 경우는요, 탄소 원자 몇 개랑 2개랑 수소 원자 6개랑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숫자 1은 이렇게 생략합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분자식은 이런 식으로 적는다. 그래서 에탄올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원자 몇 개랑 어떤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두 번째, 세상에 모든 애들이요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물 같은 케이스는요, 산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1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 덩어리, 우리가 이 덩어리를 분자라 부르는 거죠. 분자라고 하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반면 속은 있죠.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요, 이런 식으로 2개가 한 분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염소 옆에 나트륨, 나트륨 옆에 염소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는 구조를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결정을 우리가 이온 결정 또는 이온성 고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들은요,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자야? 아니면 이게 분자야? 아니면 이게 분자야?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구리와 같은 금속 있죠. 구리 같은 경우는요, 원자가 그냥 여러 개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있을 뿐이지 뭔가 분자처럼요, 한 덩어리를 이루는 애들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실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분자가 아닌 애들한테 쓰이는 식이고요. 얘는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뭐를 표현한 거냐면요. 비를 표현한 겁니다. 개수비 있죠, 개수비. 여기 같은 경우는요. Na 플러스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 Cl 마이너스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걔네들이 개수비가 몇 대면 1대2로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랑 비를 나타내는 것. 요거를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식으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들, 이런 애들, 분자가 아닌 애들 누구요? 금속 같은 애들은요, 그냥 원소 기호로만 나타내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뭐 100% 구리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막 Cu2 이렇게 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원소 기호로만 나타내고요. 뭐 염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했으니까 이렇게 적겠죠. MgCl2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참고로 분자도 실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물은요. 분자식이 이거죠. 물의 분자식은 H2인데 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겁니다. 실험식은. 그럼 어차피 2대1이 가장 간단한 정수비니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분자식이랑 실험식이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포도당으로 한번 볼까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 6개랑 수소 원자 12개랑 산소 원자 6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포도당의 분자식은 이거야. 근데 포도당의 실험식은 뭐냐면요. 탄소랑 수소랑 산소가 몇 대 몇 대 몇의 비로 있어요. 이걸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다 했죠. 1대 2대 1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실험식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분자인 놈들도요. 실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긴 하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데 보통 실험식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사용한다? 분자가 아닌 금속이라든지 이온 결합 물질한테 보통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시성식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시성식은요. 물질에 있는 작용기를 나타내는 식. 요거를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참고로 여기서 이 작용기라고 하는 요상한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물론 얘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화학 반응의 세계라고 하는 단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거거든요. 지금 간단하게만 알아두세요. 이 작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원자의 집단이 있죠. 우리가 원자단. 얘를 작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작용기 중에 COOH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을요. 카복실기라고 하는 작용기가 있어요. 참고로 이 카복실기가 존재하잖아? 그럼 걔는 무조건 산성을 띠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원자 집단. 그래서 HCOOH, 폼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산입니다. 산성 띄어요. CH3COOH, 아세트산이거든요. 예, 이것도 산성 띱니다. 이름이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탄소 2개고 수소 4개고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적나요? 얘는 산성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그 에탄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에탄올의 시성식을요. 어떻게 적냐면요. 이렇게 적습니다. C2H5OH 이런 식으로 적거든요. 자,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저 뒤에 붙어있는 OH라고 하는 작용기 있죠. 얘를 하이드록실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드록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들어가잖아. 물에 잘 녹아요. 친수성을 띱니다. 예. 자, 근데 왜 저렇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이유.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저렇게 표현해요? 참고로 탄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요. 이렇게 에탄올처럼요. 이렇게 생긴 놈도 있지만
어떻게 생긴 놈도 있냐면요. 이렇게 생긴 놈도 존재합니다. 다이메틸 에터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얘랑 얘는요. 분자식은 동일하지만요. 완전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얘는 물에 잘 녹거든요. 얘는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같은 원자, 같은 개수로 이루어져 있더라도요. 성질이 다른 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물체들을요.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물질들의 관계를. 얘랑 얘는요. 이게 이성질체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요. 뭐 이성질체도요. 뭐 부분 입체 이성질체, 뭐 기하 이성질체, 뭐 광학 이성질체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다루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애들 하려면요. 대학교는 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자, 그리고 네 번째 구조식. 우리가 루이스 구조라고도 얘기를 해가지고요. 얘를 배우는 거는요. 2단원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대단원 2단원에서. 어쨌든 간에 구조식이 뭔데요? 말 그대로요. 그 물질의 분자 구조를 나타낸 식입니다. 이거를 구조식이라 부르고요. 아까 전에 에탄올 있죠? 에탄올을요, 제가 대충 적었죠? 어떻게 적었어요? 이렇게 C, 탄소에다가 수소 원자 3개가 결합되어 있고요. 참고로 선 1개는요, 단일 결합을 의미합니다. 선 2개는 이중 결합, 선 3개는 삼중 결합을 의미하는데, 에탄올 같은 경우는 모든 원자들끼리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구조식 또는 루이스 구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다음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화학식들이 존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밑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 자, 기초는 공부했으니까 이제 화학식량 공부해봐야겠죠? 자, 화학식량 같은 경우는요, 그 특정 분자라든지 그 물질의 질량을요, 이제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을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학식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화학식량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요, 원자량입니다. 자, 그리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원자 한 개의 질량을요, 어떻게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우리가 얘를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이 있어요. 나랑 누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질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질량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나를요 60kg, 우리 누나가 50kg이라고 칩시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상대값으로 나랑 누나의 질량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를 6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 누나는 얼마가 된다? 5가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를 12라고 하면요, 우리 누나는 1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대값의 특징입니다. 뭐 보여? 상대값의 특징? 첫 번째, 단위가 붙질 않아요. 왜? 몇 대 몇인지 B로 나타낸 거잖아. 몇 대 몇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자량의 특징. 첫 번째, 단위가 붙질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요, 누구를 얼마라고 할 건데 그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량은요, 자, 누구를 기준으로 삼았나요? 그 많은 원자 중에서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탄소 원자 중에서도요, 어떤 원자냐면요,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걔를요, 얼마로 약속하기로 했냐면요, 걔를요, 12로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 질량수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그 원자핵 안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의 합을요, 우리가 질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량수를 보통 원소 기호에 이렇게 왼쪽 상단에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6번이죠. 양성자가 6개 있죠. 그럼 중성자도 6개 있는 탄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왜 저렇게 적어요? 참고로 탄소 원자에는요, 양성자가 6개일 뿐만 아니라 중성자가 7개짜리 탄소도 있고요. 중성자가 8개짜리 탄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할 거예요. 동위원소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얘를요, 10이라고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이것도 역사가 많아요. 원래 원자량은요, 탄소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수소를 1로 잡았다가, 나중에 산소로 잡았다가, 결과적으로 탄소가 된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이러니까 뭐 우리가 그 역사까지 뭐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은 일단은. 그렇죠? 예.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삼고요. 나머지를요, 이제 상대값으로 비교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른 다른 원자의 원자량들은 대략 어떻게 됐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1.008 정도, 뭐 대충 한 1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탄소 원자에 비해서 한 12분의 1배 정도 가볍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대충 15.995 정도의 원자량을 갖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시키거든요. 이번 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계산 편의를 위해서 보통 수소는 이런 식으로 1, 산소 같은 경우는 16이라고 주는 경우가 문제에서 많은데,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워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예. 문제에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한 원자량은 이런 값들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값들을 안 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문제에서 주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질량수가 원자량인가요? 하면 안 돼요. 질량수는 질량수고 원자량은 원자량인 겁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질량수는 무조건 정수값입니다. 양성자 개수에다가 중성자 개수를 더했기 때문에. 근데 원자량은요, 탄소 원자만 정수값을 갖고요. 나머지들은 상대적으로 비교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원자들은 뒤에 소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왜 실제 질량을 안 쓰고 원자량을 쓸까?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있죠?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요, 표현해 보면은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분의 1.008g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간단하게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라는 소리예요. 자, 어때요? 숫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잖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하기가 편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불편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값을 굳이 쓸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상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그렇죠? 지저분하잖아. 스케일을 키웠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그거 원래 개뻥입니다. 네, 불편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맞긴 하거든. 절반만 맞거든요. 불편해서 쓰는 건 맞는데요. 원자 한 기 질량이 매우 작아서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조금 이따가 할게요. 어쨌든 간에 원자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러하다라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원자량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나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 자, 우리가 분자량 같은 경우는 원자량과 마찬가지로 분자 한 개의 질량을요, 상대값으로 나타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CO2의 분자량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니? 이 CO2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CO2라고 하는 분자 한 개 안에는
어떤 원자 몇 개랑 어떤 원자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탄소 원자 한 개랑 산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아까 전에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얼마라고 하기로 했고 12라고 하기로 했고요.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대략 한 16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예, 그러면은 걔네들을 다 더하면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분자 한 개의 질량은요. 탄소 원자 한 개랑 비교했을 때는요. 한 대략 한 44 정도의 값을 갖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가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냐? 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량을 싸그리 다 더해서 계산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자량은 말 그대로 분자 한 개의 질량을요 탄소 원자랑 비교해서 나타낸 값이긴 한데 어떻게 구했다? 분자에 들어가 있는 원자량을 다 더해서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험식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분자들은 분자량을 쓰면 되잖아. 근데 분자가 아닌 애들은 얘를 써야죠. 실험식량.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실험식량이라고 하는 건 분자가 아닌 애들, 예,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 염화마그네슘 같은 애들, MgCl2에 실험식량 계산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요, 자, 만약에 MgCl2라고 하는 물질이 만약에 한 개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는요, 자, 마그네슘 원자 한 개랑, 뭐, 엄밀하게는 뭐 이온인데요. 어차피 주고받은 전자계수 똑같잖아. 마그네슘이 두 개 잃어버리고, 염소가 하나씩 두 개 얻어가잖아. 그래서 그냥 원자라고 칩시다. 자, 마그네슘 원자 한 개랑, 그 다음에 염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근데 참고로, 마그네슘 원자의 원자량이 얼마냐면요. 대충 한 24 정도입니다. 그리고 Cl 원자의 원자량이 대략 한 35.5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놈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요. 염화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얼마니? 71에다가 24 더하니까 95? 9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MgCl2의 실험식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계산했죠? 그 실험식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량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한 거죠. 그렇죠? 정리. 실험식량은 실험식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량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한 값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을요, 다 통틀어가지고요, 뭐라고 퉁쳐버린다? 화학식량이라고 퉁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 MgCl2의 실험식량이라는 말을 뭐 쓰긴 하지만 보통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MgCl2의 화학식량은 95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실험식량이라고 한 단어가 사라졌고요. 그 실험식량 대신에 화학식량이라는 말을 대신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엄밀하게는 화학식량은요, 얘네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소의 화학식량이라고 말하잖아. 그럼 탄소의 원자량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H2O의 화학식량이라고 하잖아. 그럼 H2O의 분자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분자니까. 그리고 NaCl의 화학식량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NaCl 같은 경우는 분자 상태가 아니니까 실험식량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예.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었죠. 뭐 어려운 것도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13페이지.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동위원소 공부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엄밀하게 말해서 동위원소는요. 자세한 내용은요. 교육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대충 공부하거든요. 구석탱이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짤막하게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자기 학교가 교육 과정을 굉장히 준수한다 라고 하면요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시고요. 아니다 우리 학교는 좀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다 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나는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다 할게요. 자,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부터 먼저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우리가 원자는 보통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X는요, 원소 기호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뭐 탄소면 C, 수소면 H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리고 왼쪽 아래에 붙어 있는 숫자 있죠? 얘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원자 번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죠? 원자 번호는 그 원자액 안에 들어가 있는 뭐의 개수? 양성자의 개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상단에 붙어 있는 저 숫자를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질량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질량수 같은 경우는 양성자 개수에다가 중성자 개수를 더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13C6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탄소 원자를 말하는 거죠. 원자 번호 6번이고요. 그럼 여기에 양성자가 6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랑 합치면 13 나와야 되니까 중성자 개수가 7개 나오죠. 그리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랑 똑같겠죠. 근데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거는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참고로 오른쪽 상단에 붙어 있는 것은요. 이온의 전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화학식에서 1을 생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나트륨이니까 양성자가 11개, 양성자 개수 플러스 중성자 개수 하면 23 나야 되니까 중성자 12개죠. 그럼 원래 나트륨에는요. 전자가 11개여야 되잖아. 근데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양이온 됐다는 소리잖아. 플러스는 양이온, 마이너스는 음이온. 무슨 말이야? 플러스는 전자 잃어버렸음, 마이너스는 전자 얻어왔음. 몇 개 얻었어요? 몇 개 잃어버렸어요? 1개 잃어버렸죠.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잃어버리거나 얻은 전자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 표기 나오면은요, 전자 개수도 당연히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붙는 숫자, 예를 들어서 35Cl2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럼 이거는요, 뭘 말하는 거야? 원자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데요? 35Cl2라고 적혀 있잖아. 이것은요, 질량수가 35짜리인 염소 원자가 2개 모여서 만들어진 분자입니다. 이런 Cl2입니다. 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동위원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뭐가 다르다? 질량수가 다른 원소. 얘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자 번호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요. 양성자 개수는 같지만 자, 질량수가 다르다. 그러면은 뭐가 다른 소리야? 중성자 개수가 다르다는 소리죠.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르다. 양성자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예요.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한다. 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위원소의 대표적인 예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수소라고 하는 원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는요, 원자에게 양성자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중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당연히 전자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요, 기호로 나타낼 때 이렇게 H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수소, 하이드로젠이니까. 양성자 개수 한 개, 즉 원자번호 1번이죠. 양성자 개수 플러스 중성자 개수도 1이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수소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예, 중수소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원자핵 안에 양성자 한 개랑 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핵을 갖습니다. 이런 놈이에요. 그럼 중수소 같은 경우는 H라고 쓰고요. 원자번호 1번인데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랑 더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적겠죠. 예. 자, 삼중수소라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핵을 갖는 수소를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도 어쨌든 간에 수소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렇죠? 원자번호 1번인데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 다 합치면은 3이니까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참고로 얘네들을 적기 귀찮아가지고요. 얘는 그냥 H라고 적고요. 얘는요, 질량수가 2잖아. 더블이잖아. 그렇죠? 예, D라고 적습니다. 예, 그리고 얘는 질량수가 3배죠. 그렇죠? 예, 그래서 T라고 적습니다. 원래 더블, 트리플 아닙니다. 예, 거기 구석탱이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D2O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물은 물인데 어떤 물? 중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소의 동위원소는 몇 종류가 있니?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3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동위원소의 특징, 예, 동위원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얘네들은요, 양성자 개수가 똑같죠? 그러면은 전자 개수가 똑같죠? 그럼 전자 개수가 똑같으면은요, 원자과 전자 개수 똑같죠? 근데 그 원자과 전자가 뭘 결정한다고 했다?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동위원소라고 하는 놈은요, 뭐가 동일하다? 화학적 성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수소기체나 중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수소기체나 어차피 불 가까이 되잖아. 펑 하고 터지는 건 똑같다 이런 말이야. 화학적 성질 동일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가 달라요? 질량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더 무겁죠? 네, 그래서 밀도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도라든지 끓는 점이라든지 녹는 점 같은 게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물리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위원소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는요, 이렇게 동위원소가 있다 보니까 원자량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주기율표에 탄소 밑에 원자량이 박혀 있거든요. 주기율표를 잘 보시면. 원자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요. 12.01이라고 나와 있어요. 좀 장난하십니까? 아까 전에 탄소의 원자량은 12 정수값으로 약속했잖아요. 왜 갑자기 소수점이 붙나요? 이유는요. 자연계에는요.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가 물론 대부분이긴 해. 근데 소량의 다른 탄소 원자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까지를 고려해가지고요. 뭘로 나타낸 거냐면요. 평균값으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이 원자량은요. 평균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평균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 35짜리 염소의 원자량을 예를 들어서 35라고 하고 37짜리 염소의 원자량을요 37이라고 하면은요, 자, 얘네들 평균값 내우면요 36 나오겠니? 그러시면 안 돼요. 평균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비율까지 고려해 주셔야 돼요. 얘는 참고로요, 자연계에서 75%만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만약에 전 우주에
100개만큼의 염소가 있다라고 가정하면요. 그 100개 중에 75개는요. 질량수가 37짜리다라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전체 100개 중에 25개는요. 37짜리 질량수를 가지는 염소입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의 평균 값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35짜리는 전체 100 중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고요. 75만큼 차지하고 있고요. 37짜리는요. 전체 얼마 중에 100 중에 25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마치 이런 거지. 우리 반에 학생이 20명 있다라고 칠까? 자, 반 인원이 20명인데 자, 수학 점수를 보니까 15명 있죠. 15명은요. 수학을 잘해서 100점인가 봐. 네, 근데 5명은 수학을 못했어. 0점이야.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반의 수학 점수 평균값 계산하시오. 장난하십니까? 100점짜리가 15명 있으니까 총 점수 1500점을 총 인원수 20명으로 나누면 되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 0점은 너무 심하니까 0점 하지 말고 한 50점 주죠. 50점. 자, 그러면 이런 평균값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100점짜리는요, 전체 반 인원수 20명 중에 얼마 차지하고 있고요. 15명만큼 차지하고 있고요. 50점짜리는요, 전체 반 인원수 20명 중에 얼마 차지하고 있습니다. 5명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 구하는 거죠. 이렇게. 예. 똑같은 거야. 전체 중에서 그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요,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은 정리합시다.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 자,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동위원소의 비율까지 고려해서 계산한 원자량을 의미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상한 기호가 붙었죠. 예, 우리가 뭐 수학 선행 하신 분들께서는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요, 읽을 때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두 다 더했다라는 말입니다. 총합을 의미하는 기호예요. 다 더했습니다 라는 기호입니다. 뭘 다 더했는데요? 얘네들을 다 더했습니다. 각각의 동위원소의 원자량에다가 그 각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곱한 겁니다. 100분의 각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보통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아까처럼 막 75%, 25%처럼 나타내는데 얘네들을 100으로 나눈 값 있죠. 예. 그거를 곱한 다음에 싸그리 다 더한 값을 우리가 평균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확률할 때 그 이제 퍼센트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 50%입니다. 라고 안 하고 이제 2분의 1이라고 하듯이 나는요, 이 퍼센트 안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질량수 35짜리, 37짜리 염소가 있고요. 얘네들 각각의 원자량을 35, 37이라 가정하고 그 다음에 얘들의 존재 비율을요, 만약에 75%, 25%라고 한다면은요, 이거 앞으로 그냥 4분의 3이라고 적을 거고 이거 앞으로 4분의 1이라고 적을 겁니다. 이 퍼센트를 분수로 표현하는 소리예요. 예. 그래가지고 평균 원자량 35짜리는 전체 4분의 3만큼 차지하고 있고 37짜리는 전체 4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로 계산을 할 거고요. 참고로요, 요거 물론 직접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4분의 얼마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참고로 계산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35라고 하는 좌표가 있습니다. X좌표. 여기에 37이라고 하는 X좌표가 있어요. 참고로요, 비율이 3대 1이잖아? 그러면요, 얘네들의 몇 대 몇? 1대 3. 내분점에 거기에 평균 원자량이 존재합니다. 다시. 비율이 3대 1이다. 그러면은 1대 3 내분점에 평균 원자량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봐. 이거 총 길이가 얼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죠. 그러면은 2를요, 4등분 하면은요, 이 한 칸에 얼마란 소리야? 0.5라는 소리 아니에요. 요게 1.5 되고요.
그쵸? 여기 0.5, 여기 1.5. 그쵸? 전체 길이 2를 1대 3으로 나눠 먹었으니까. 그럼 평균 원자량은 3.5에서 0.5만큼 더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5.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 어려운데요. 그럼 그냥 계산해,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시각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예. 자, 그러면은 13페이지에 있는 기출자료 1번 있죠? 예,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붕소의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자, 질량수 10자린 붕소, 11자린 붕소의 각각의 원자량을 10, 11이라고 하고, 걔네들의 존재 비율을요, 퍼센트로 나타낸 값이 20이랑 80인데, 20은 5분의 1이죠? 80은요, 5분의 4죠? 그럼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10자리는 전체 5 중에 1 차지하고 있고요. 11짜리는 전체 5 중에 4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를 잘 계산을 해보시면요. 10.8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 문제, 동위원소 실전 문제까지만 풀고요. 이따가 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14페이지에 있는 자, 기초자료 2번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 X의 동위원소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79짜리 X랑 81짜리 X가 있는데, 자, 각각의 원자량을 79랑 81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각각 50%, 즉 2분의 1만큼 있대요. 그때 얘네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X2라고 하는 분자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X2의 분자량은 얼마짜리가 존재하고 걔네들의 존재 비율은 각각 몇 %겠냐를 계산해 보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라고 하는 놈은 두 종류가 있으므로 어떻게 결합을 할 수가 있냐. 첫 번째, 79짜리 X가 두 개 모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우리가 얘를 아까 전에 어떻게 적는다라고 했냐면요. 요렇게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79짜리 X가 두 개 모여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럴 수도 있죠. 79짜리 X랑 81짜리 X가 한 개씩 모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1짜리 X가 두 개가 모여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적겠죠. 그러면은 얘네들 각각의 분자량 있죠. 아까 우리 분자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원자량을 다 더해서 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79짜리 두 개 있으니까 79 플러스 79 하면 얼마니? 158이니? 그리고 79 플러스 81이니까 160이고 얘는 16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량은 이렇게 158, 160, 162 총 3종류가 존재하고요. 자, 걔네들의 존재 비율이 각각 몇 %인지를 구할 건데 이제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79라고 적혀있는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있고요. 81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있어. 이런 주머니가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왼쪽 주머니에서 79 뽑을 확률 얼마니? 2분의 1이죠. 오른쪽 주머니에서 79짜리 뽑을 확률 얼마니? 2분의 1이죠. 자, 여기에서 79를 뽑고 여기서 79를요 연속 두 번으로 뽑을 확률 얼마니? 그럼 여기서도 79짜리를 뽑아야 되고 여기서 79짜리 뽑아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죠. 79짜리 연속 두 개 뽑을 확률 4분의 1. 마찬가지로 81짜리 연속 두 개 뽑을 확률 얼마? 4분의 1. 그리고 확률이라고 하는 건 다 더하면은요 1이 나와야 되므로 79짜리 한 번 뽑고 81짜리 뽑을 확률 얼마? 4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무슨 말이세요? 여기서 79 뽑을 확률 21이고 81 뽑을 확률 2분의 1이면은 얘도 4분의 1 아닌가요? 여기서 79를 뽑고 여기서 81을 뽑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81짜리 뽑고 여기서 79짜리 뽑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
곱하기 2 해줘야지. 순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서. 예. 그래서 얘 25%, 얘 50%, 얘 25%의 비율로 얘 존재하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갈 거예요. 기초자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자료 3번. 표는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x2의 분자량과 존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x2의 분자량이요, 70짜리도 있고 72짜리도 있고요, 74짜리도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의 존재 비율의 상대값이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요, 9대 6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1번 x의 동위원소는 몇 종류고 x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라 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자, x 두 개가 모여서 70이잖아. 그러면은요, 어떤 x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는 35짜리 x랑 35짜리 x랑 모여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 자, 그리고 얘는요, 37짜리랑 37짜리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예, 그리고 이러시면 안 돼. 선생님, 그럼 가운데는요, 36 플러스 36짜리겠네요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네가 만약에 x의 원자량이요, 저런 식으로 35도 존재하고 36도 존재하고 37도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면은 35 플러스 36짜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36 플러스 37짜리도 있어야 되잖아. 즉 분자량이 71짜리도 있고요, 73짜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35짜리랑 37짜리가 모여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예, 그래서 X라고 하는 놈 있죠? X라고 하는 동위원소는요,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35짜리랑 37짜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걔네들 각각의 원자량을요, 35라고 37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뭘 구해야 돼요? 존재 비율이 각각 얼마인지를 구해야지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계산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존재 비율을 이제부터 퍼센트로 나타내지 않고 분수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자, 퍼센트는 다 더하면 100% 나와야 되고요. 분수로 표현했을 때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럼 다 더해서 1이 나오려면요, 얘네들을 각각 얼마로 나눠줘야 된다? 16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6분의 9의 비율로 있고요, 얘는 16분의 6의 비율로 있고, 얘는 16분의 1의 비율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뭔가 떠오르지 않니? 35짜리를 연속 2번 뽑을 확률이요, 16분의 9예요. 그럼 35짜리가 한 번 뽑힐 확률은 얼마겠니? 이게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죠. 아, 그래서 35짜리를 뽑을 확률은요, 4분의 3, 즉 75%라는 말이고, 자, 16분의 1 어떻게 나온 거예요? 37짜리 연속 2번 뽑아서 나온 건데 4분의 1을 연속 2번 뽑은 거잖아. 37짜리 한 번 뽑을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즉 25%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니? 그쵸?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존재 비율을 구했으므로 이제 뭐만 구하면 된다? 평균 원자량만 구하면 되겠죠. 그쵸?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35짜리는 전체 4분의 3을 차지하고 37짜리는 전체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평균값 계산하시면요, 35.5가 나오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이해하시죠 말이지? 뽑기로 접근하라 이런 말이야. 뽑기로. 예. 자, 그러면은 4번까지만 하고요. 시간 관계상 5번은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풀어보시고요. 답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만 하고 끊을게요. 자, 4번.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X2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X2는 분자량이 서로 다른 가나다로 존재를 하고요,
가가 제일 분자량이 크고 다가 분자량이 가장 작대요.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나의 존재 비율분의 가의 존재 비율이 6분의 1이라고 나와있을 때 밑에 있는 세 개 해결해 보라는 소리죠. 그쵸?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자, x2에 분자량이요. 총 3종류가 있대요. 그럼 눈치채시죠? x 동위원소 몇 종류 있다? 2종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자, 분자량이 가랑 나랑 다 이렇게 총 3종류가 있는데요. 얘가 가장 크고 얘가 가장 작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x라고 하는 놈의 동위원소가 2종류 있다라고 하고 각각의 원자량을요 스몰 a랑 스몰 b라고 합시다. 그리고 각각의 존재 비율이 있죠?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분수로 나타내 가지고요 얘를 x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1-x가 되겠죠? 더하면 1라 되니까. 그렇죠? 요렇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때 원자량은요 a가 b보다 크다라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이 가라고 하는 분자는요 큰 원자 2개가 모여서 만들어졌겠죠. 즉 a 플러스 a가 되겠죠. 근데 얘는 중간이니까 a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b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얘들의 존재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어떻게 하면 되죠? a를 연속 2번 뽑을 확률 얼마? x제곱이죠. 예. 그리고 얘 b를 연속 2번 뽑을 확률 1-x의 제곱이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한 번은 a를 뽑고 한 번은 b를 뽑는데 걔네들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존재 비율은 이거 대 이게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근데 문제 전제 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어? 자연계에서 나의 존재 비율, 즉 2x 곱하기 1-x 분의 가의 존재 비율 x제곱 이 얼마라고요? 6분의 1이라고 나와 있잖아. 당연히 x는 0이 아니므로 위아래서 한 개씩 날아가면은요 크로스 시키면 어떻게 돼? 6x는요 2-2x가 되고요 이항시키면은 8x가 2가 나오고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온다? 4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a자리가 4분의 1의 비율로 존재하고 b자리가 4분의 3의 비율로 존재한다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1번 x의 동위 원소는 3가지이다. 틀렸고요. 자, 3번부터 먼저 갈까요? 자연계에서 가 존재 비율분의 다 존재 비율. 그러면은 가의 존재 비율은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 다의 존재 비율은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 그러면은 가 존재 비율 16분의 1분의 다 존재 비율 16분의 9 하면요. 계산하면 9가 나오겠죠. 예. 3번은 9. 마지막 2번. x의 평균 원자량이랑 2분의 나 분자량이랑 비교하세요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계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x의 평균 원자량부터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평균 원자량 어떻게 계산한다?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한 다음에 싸그리 다 더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깔끔하게 고칠까요? 4분의 a 플러스 3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나의 분자량 라고 하는 것은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비교하기 위해서 통분시킵시다. 4분의 2a 플러스 2b죠. 근데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더 큰지 대소관계 비교하는 소리잖아. 예, 모르겠어? 그럼 그냥 해. 가정해. 오케이? 그러면요 어차피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만 비교하면 되죠. a 플러스 3b가 2a 플러스 2b보다 크다라는 소리네요. 그러면은 이항시키고 얘 이항시키면은요 b가 a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이게 우리의 가정과 모순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가정은요 틀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x의 평균 원자량은요 2분의 나의 분자량보다 작다라고 고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에 2번은 x. 그리고 참고로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했잖아. 그러면요 5번은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복잡해 보일 뿐만이지 사실 들여다보자면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풀어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요, 이 내용이요 주된 주제는 아니에요, 이번 단원에서. 그렇죠? 곁다리로 그냥 교과서에 짤막으로 언급되어 있는 건데 나는 혹시나 학교에서 어렵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녹화를 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뒤에 있는 이제 뭐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잠깐 끊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